제4회 한국어 능력 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테이블은 어느 쪽에 놓을까요? 테이블은 여기 소파 앞에 놓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테이블을 놓으면 잘 어울리겠네요. 2번. 아직도 머리가 많이 아파? 아까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안 좋아. 그럼 복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 3번.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29%로 가장 많고 지난해에 비해 0.7% 증가했다고 합니다. 5년 전 조사에서는 2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벌써 3그릇째인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5번. 진수 씨, 오늘도 늦으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6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 아침에는 날씨가 좋길래 그냥 나왔어. 7번. 저기 텔레비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네 친구 아니야? 맞아. 나도 저 노래대회에 참가해보고 싶었는데 부럽다. 8번. 나영 씨, 미안해요. 감기가 심해서 오늘은 회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며칠 전부터 아파 보였는데 아직도 병원에 안 가봤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이상하네. 어제부터 계속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제대로 안 와. 그럼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봐. 큰 문제가 아니라면 금방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글쎄,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리비에 대한 안내가 있을 거야. 10번. 진수 씨,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제주도 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좀 가까운 곳으로 갈까요? 강원도 여행은 어때요? 네, 강원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휴가철이니까 숙소부터 알아봐야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여행 일정을 짜볼 테니까 숙소는 나영 씨가 좋은 곳으로 하세요.
11번. 혹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만 원? 왜? 무슨 일 있어? 돈이 좀 부족해서 월세를 며칠 못 냈더니 집주인이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 월세를 며칠만 늦게 내도 이렇게 전화를 하니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자, 여기 10만 원. 이사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12번. 네, 만나치킨입니다. 여보세요? 치킨을 시킨 지 30분이나 지났는데 안 와서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주문이 좀 많아서 늦어졌습니다. 지금 막 치킨이 나왔는데요. 포장이 끝나는 대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한 달 동안 신용카드는 집에 두고 현금만 가지고 다녔더니 확실히 불필요한 지출은 안 하게 되더라고. 맞아. 나도 신용카드가 있으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한 달 정도 더 현금만 사용해보고 크게 불편한 게 없으면 아예 신용카드를 모두 없앨까 봐. 글쎄, 그래도 정말 필요한 물건이 비싸서 할부로 구매를 해야 할 때는 신용카드가 필요할 테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야. 14번. 승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차하고 계신 이 열차는 출입문 고장으로 동대문역까지만 운행됩니다. 열차를 계속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동대문역에서 내리셔서 다음 열차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리실 때 놓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5번. 오늘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 음악회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의 후원으로 매달 한 번씩 시골 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클래식 음악회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요. 어른들은 농사일로 지친 피로도 풀 수 있고 아이들은 음악적 지식도 쌓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음악회가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6번. 신곡이 발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더니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늘 옆에서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된 것은 모두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가수 생활 6년 동안 요즘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해외 공연도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요즘 야근이 많아서 힘들죠. 퇴근해서 가족들 볼 시간도 없겠어요. 네,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다 보니 가족들 얼굴도 잊어버릴 지경이에요. 일도 적성에 맞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요즘 직장을 옮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 달부터는 야근도 줄 거라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직장의 일이라는 게 많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18번. 어, 신문을 보고 있었네? 최근에는 이런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맞아. 그런데 나는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종이 신문을 읽어야지 뭔가 정보나 지식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건 그래.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면에서는 종이 신문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 19번. 어, 나영 씨도 그 화장품을 쓰네요. 그 화장품이 노화를 막아준다고 해서 요즘 아주 인기라면서요? 네, 여성용뿐만 아니라 남성용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 눈에 띄는 외모부터 어려 보이면 좋잖아요? 20번.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선거였는데요. 시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언제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친구가 이번 달 카드 값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떡하죠? 저는 사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친구한테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세요. 물론 친구가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겠지만 거절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만약 지금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마 친구하고 더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거절하려면 뭔가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글쎄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솔직하고 확실하게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친구가 이번 달 카드 값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떡하죠? 저는 사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친구한테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세요. 물론 친구가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겠지만 거절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만약 지금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마 친구하고 더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거절하려면 뭔가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글쎄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솔직하고 확실하게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문화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삼계탕도 맛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전통 공연의 내용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네, 학생들이 아직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연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또 공연 후에 배우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 선생님, 이번 문화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삼계탕도 맛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전통 공연의 내용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네, 학생들이 아직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연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또 공연 후에 배우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대표님이 추진해 오신 독서 경영에 대해 다른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서 경영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독서 경영을 추진해 왔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독서 경영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서 경영을 통해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제 도움이 필요한 회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직원들과 매장 운영이나 서비스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연구하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각자의 역할과 목표도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됐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표님이 추진해 오신 독서 경영에 대해 다른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서 경영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독서 경영을 추진해 왔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독서 경영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서 경영을 통해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제 도움이 필요한 회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직원들과 매장 운영이나 서비스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연구하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각자의 역할과 목표도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됐고요.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의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지만 남의 결혼식에 와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 나도 그 친구들이 축가를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신랑과 신부한테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설마 내 친구들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결혼식에 와서 조용히 있도록 얘기를 좀 해놓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축하해주러 오는 건데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결혼식이 좀 조용하고 진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영 씨도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해둬.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의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지만 남의 결혼식에 와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 나도 그 친구들이 축가를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신랑과 신부한테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설마 내 친구들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결혼식에 와서 조용히 있도록 얘기를 좀 해놓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축하해주러 오는 건데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결혼식이 좀 조용하고 진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영 씨도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해둬.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동물 실험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물론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는 지금까지 의학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볼 때 더 이상은 동물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인간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봐야 그 약의 효과 등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있는 질병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1.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인간의 신체는 동물과 구조나 기능이 분명히 달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인정받은 약품이라도 인간에게는 부작용을 보이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동물 실험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물론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는 지금까지 의학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됐죠.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볼 때 더 이상은 동물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연구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인간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봐야 그 약의 효과 등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있는 질병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1.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인간의 신체는 동물과 구조나 기능이 분명히 달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인정받은 약품이라도 인간에게는 부작용을 보이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초등학교 근처에 펌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펌프장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악취나 안전사고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공원의 일부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꼭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주변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곳에 펌프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초등학교 근처에 펌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펌프장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악취나 안전사고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공원의 일부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꼭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주변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곳에 펌프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D 프린터를 이용해 2층짜리 집을 지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D 프린터는 3차원으로 특정 물건을 찍어내는 프린터인데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만 있으면 종이에 인쇄하듯 실제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984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비싸서 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용화되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시계, 신발, 자동차 부속품까지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빠른 제조업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D 프린터를 이용해 2층짜리 집을 지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3D 프린터는 3차원으로 특정 물건을 찍어내는 프린터인데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만 있으면 종이에 인쇄하듯 실제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984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비싸서 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용화되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시계, 신발, 자동차 부속품까지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빠른 제조업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미술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미술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선보였던 궁궐나들이 전시가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궁궐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궁궐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도 천천히 미술 작품들을 돌아보며 우리 궁궐의 문부터 담장, 기둥, 바닥 등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신 분들께는 경복궁과 덕수궁, 경희궁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관람이 끝난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미술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미술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선보였던 궁궐나들이 전시가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궁궐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궁궐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도 천천히 미술 작품들을 돌아보며 우리 궁궐의 문부터 담장, 기둥, 바닥 등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신 분들께는 경복궁과 덕수궁, 경희궁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관람이 끝난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박사님의 웃음 치료에 대한 강의가 요즘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웃음 치료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치료는 일상 속에서 마음껏 웃는 경험을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많은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웃음과 유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장소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에 15초씩 웃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이틀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남을 따라 웃는 정도로도 아픈 곳의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웃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웃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하니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박사님의 웃음 치료에 대한 강의가 요즘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웃음 치료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치료는 일상 속에서 마음껏 웃는 경험을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많은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웃음과 유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장소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에 15초씩 웃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이틀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남을 따라 웃는 정도로도 아픈 곳의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웃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웃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하니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겠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중에서도 그런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장난이 심한 아이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차라리 아이들 전문 카페 같은 것을 따로 두고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손님은 안 받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마음껏 외출할 권리가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겠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중에서도 그런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장난이 심한 아이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차라리 아이들 전문 카페 같은 것을 따로 두고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손님은 안 받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마음껏 외출할 권리가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몸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체지방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지방 섭취는 꺼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이라는 영양소도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일단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식물성 지방은 식물에 들어있는 지방이고 동물성 지방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식물성 지방은 신경 조직이나 피부, 머리카락의 기능과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또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을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시다시피 지방은 일단 칼로리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2배 정도나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방도 늘 적절하게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몸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체지방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지방 섭취는 꺼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이라는 영양소도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일단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식물성 지방은 식물에 들어있는 지방이고 동물성 지방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식물성 지방은 신경 조직이나 피부, 머리카락의 기능과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또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을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시다시피 지방은 일단 칼로리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2배 정도나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방도 늘 적절하게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은 한 독립영화의 촬영 현장입니다. 최근 상업영화의 흥행에 이어 독립영화도 꾸준히 한국영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몇몇 독립영화들은 상업영화 못지않은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그 작품성과 예술성을 두루 인정받아 세계 영화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영화들은 소규모의 자본과 투자로 만들어지는 만큼 제작 현장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상업영화의 100만 관객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3만 관객의 시대에 접어든 독립영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작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영화들을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극장도 많아져야 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장편 독립영화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은 한 독립영화의 촬영 현장입니다.
최근 상업영화의 흥행에 이어 독립영화도 꾸준히 한국영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몇몇 독립영화들은 상업영화 못지않은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그 작품성과 예술성을 두루 인정받아 세계 영화 시장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영화들은 소규모의 자본과 투자로 만들어지는 만큼 제작 현장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상업영화의 100만 관객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3만 관객의 시대에 접어든 독립영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작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영화들을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극장도 많아져야 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장편 독립영화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일도 간절히 소망하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젊은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신에게 그 조각의 모습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조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처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도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교육과정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대를 갖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기대와 칭찬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면 아마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일도 간절히 소망하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젊은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신에게 그 조각의 모습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조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처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도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교육과정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대를 갖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기대와 칭찬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면 아마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인데 마치 바로 뭔가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금도 일부 직종에서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율근무제나 재택근무제에 대해서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근로시간 단축 역시 정부의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시 퇴근을 보장하려면 근로자 1인당 처리해야 할 업무가 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회사의 경영자들이 비용 면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당장 의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하기보다는 차츰차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서 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만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인데 마치 바로 뭔가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금도 일부 직종에서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율근무제나 재택근무제에 대해서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근로시간 단축 역시 정부의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시 퇴근을 보장하려면 근로자 1인당 처리해야 할 업무가 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회사의 경영자들이 비용 면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당장 의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하기보다는 차츰차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서 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만 진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임금과 신하들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 나랏일을 논의하는 제도였습니다. 경연은 학식이 높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면서 그와 관련된 나랏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토론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과 같은 성군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신하들과 경연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세종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의견을 나누며 백성들을 위한 임금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선시대와 국정 운영 방식이나 각종 정치 제도들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경연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조선시대의 국왕은 한 번 임명되면 평생 국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연을 통해서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면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뜻과 노력만큼은 지금의 권력자들도 본받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에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임금과 신하들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 나랏일을 논의하는 제도였습니다. 경연은 학식이 높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면서 그와 관련된 나랏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토론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과 같은 성군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신하들과 경연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세종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의견을 나누며 백성들을 위한 임금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선시대와 국정 운영 방식이나 각종 정치 제도들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경연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조선시대의 국왕은 한 번 임명되면 평생 국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연을 통해서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면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뜻과 노력만큼은 지금의 권력자들도 본받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